내가 기억하는 엄마의 손은 언제나 흙이 묻어 있었다. 대전 서구 둔산동 그 동네 한복판에 있던 작은 플라워 스튜디오 정연의 정원. 간판도 없이 유리문 하나 달랑 달린 그곳에서 엄마는 매일 아침 6시면 문을 열고 꽃을 다듬었다. 나는 그 냄새를 기억한다. 장미와 유칼립투스, 아카시아와 튤립이 뒤섞인 새벽 공기. 엄마가 가위로 줄기를 자르는 소리. 물을 갈아주며 혼잣말하듯 중얼거리던 목소리. 유나야, 꽃은 거짓말 안 해. 시들면 시든 거고 피면 핀 거야. 그때는 몰랐다. 그 말이 엄마 자신에게 하는 주문이었다는 걸. 엄마 이름은 정연. 42살. 키 작고 말랐지만 어딘가 단단한 사람. 웃을 때 눈꼬리가 내려가고 화날 때는 입술만 꾹 다물던 사람. 아빠는 민수. 45살. 지역 건설사 태산종합건설의 부사장이었다. 키 크고 목소리 좋고 사람들 앞에서는 늘 웃었다. 집에 들어오면 말이 없었지만 우리 가족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다. 아빠는 돈을 벌었고 엄마는 꽃을 팔았고 나는 대학을 다녔다. 그러다 어느 봄날 모든 게 무너졌다. 엄마가 처음 이상한 걸 눈치챈 건 아빠의 카드 명세서였다. 유나야, 이거 뭔지 아니? 엄마는 태블릿을 내밀었다. 거기엔 라비 앙로즈 호텔, 더스테이 레지던스, 베일 라운지 같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아빠 회식 아니야? 회식이 이렇게 자주 있니? 엄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엄마는 아빠를 기다렸다. 11시가 넘어 들어온 아빠는 넥타이를 풀며 거실을 지나쳤다. 여보. 응. 요즘 호텔 자주 가? 아빠는 발을 멈췄다. 엄마를 돌아보지 않았다. 회사 일이야. 회사 일이 호텔에서? 정연아, 지금 나한테 의심하는 거야? 아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내 방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아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엄마는 한참 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가 작게 떨렸다. 그게 시작이었다. 이름은 설인이었다. 35살. 태산종합건설 홍보팀장. 여대 경영학과 출신. SNS에는 늘 고급 레스토랑 사진과 와인잔이 올라왔다. 엄마가 그 이름을 처음 들은 건 아빠 휴대폰 메시지였다. 새벽 2시 화장실 가려던 엄마가 아빠 휴대폰 화면을 봤다. 오빠 내일 또 보고 싶어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아빠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엄마는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나는 물 마시러 나왔다가 엄마를 봤다. 엄마? 엄마는 나를 보더니 눈물을 닦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엄마 손은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다. 화면에는 설인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엄마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마다 꽃집 문을 열고 저녁마다 저녁을 차렸다. 아빠는 늦게 들어왔고 나는 학교에 갔다. 하지만 엄마는 달라지고 있었다. 말이 줄었다. 웃지 않았다. 밥을 먹을 때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다. 어느 날 엄마는 아빠에게 물었다. 설인이가 누구야? 아빠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어떻게 알았어? 내 휴대폰에 메시지 왔더라. 아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소리 없이 눈물도 없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정연아, 나도. 나도 뭐? 힘들었다고? 외로웠다고? 그래서 다른 여자 만났다고? 아빠는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그럼 이혼하자. 정연아. 난 진심이야, 민수야. 이혼하자. 그날 밤 집은 전쟁터가 됐다. 아빠는 이혼을 거부했다. 정확히는 이혼 조건을 거부했다. 재산 분할? 지금 장난해? 아빠는 거실에서 소리를 질렀다. 내가 번 돈인데 왜 너한테 반을 줘야 해? 엄마는 조용히 말했다. 법적으로 내 권리야. 법적으로? 너 꽃집 하나 하면서 얼마나 벌었는데 내 돈 달라고 그래? 엄마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위자료는? 위자료? 불륜 증거 있어? 아빠는 비웃었다. 호텔 간 게 증거야? 메시지 몇 개가 증거야? 변호사 만나봐. 그 정도로는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아.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빠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나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엄마가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소리도. 그날 밤 엄마는 처음으로 울음소리를 냈다. 6. 엄마는 변호사를 만났다. 30대 후반의 여성 변호사였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람이 엄마에게 했던 말은 기억한다. 증거가 약합니다. 메시지는요? 그 정도로는 부족해요. 호텔 동반 출입사진, 성관계 증거, 제3자 증언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럼 전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변호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재산 분할은 가능하지만 남편분이 재산을 숨기면 어려워요. 위자료는 지금 증거로는 힘듭니다. 엄마는 고개를 떨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엄마 옆 얼굴을 봤다. 엄마는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다.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엄마, 괜찮아. 엄마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무너진 사람의 웃음이었다. 아빠는 집을 나갔다. 정확히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방을 얻었다고 했다. 이혼 조정 기간 동안 떨어져 지내자고. 엄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아빠는 짐을 싸서 나갔다. 나는 엄마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문이 닫히자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엄마. 나는 엄마를 부축했다. 엄마는 내 팔을 잡고 한참 동안 울었다. 유나야, 난 뭘 잘못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 엄마. 그럼 왜 이렇게 된 거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엄마는 무너졌다. 꽃집 문을 닫는 날이 많아졌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나는 학교를 쉬고 집에 있었다. 엄마가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날이 며칠씩 이어졌다. 어느 날 나는 엄마 방문을 열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커튼은 닫혀 있었고 방 안은 어두웠다. 엄마, 밥 먹어. 배 안 고파? 그래도 먹어야지.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았다. 엄마, 나 무서워. 엄마는 나를 보았다.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유나야, 미안해. 사과하지 마. 엄마 잘못 없어. 있어. 난 너무 약해. 나는 엄마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갑고 가늘었다. 약한 게 아니야. 엄마는 상처받은 거야.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그 무렵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정연이네 남편 바람났대. 홍보팀장이랑 사귄대. 가게 문 닫았던데 많이 힘든가 봐. 나는 슈퍼에서 그 소문을 들었다. 동네 아줌마 2명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남편 관리 못한 것도 있잖아.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엄마는 이미 충분히 힘들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달라졌다. 정확히는 어느 날 아침 엄마가 방에서 나왔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했다. 머리도 빗었다. 엄마? 유나야, 나 나갔다 올게. 어디? 꽃집. 나는 놀랐다. 엄마가 꽃집 문을 연 지 1달 만이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는 가방을 들고 나갔다. 나는 문 뒤에서 엄마를 지켜봤다. 엄마의 뒷모습은 여전히 작고 마른 것 같았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다. 등이 곧았다. 엄마는 다시 꽃을 다듬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손님을 받을 때 웃지 않았다. 말도 적었다. 꽃다발을 만들 때도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괜찮아? 응. 진짜? 엄마는 가위로 장미 줄기를 자르며 대답했다. 괜찮지 않아도 살아야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는 계속 꽃을 다듬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 무렵 엄마는 낯선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다. 나는 그걸 우연히 알았다.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외출한 사이 집 서랍에서 명함을 발견했다. 민간조사업체 인사이트 대표 강지훈. 나는 그 명함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엄마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는 강지훈을 통해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나는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 강지훈은 사설 탐정이었다. 불륜 조사 전문.
엄마는 그에게 아빠와 서린을 미행하게 했다. 2주 동안 미행한 결과 증거가 나왔다. 호텔 동반 출입 사진, CCTV 캡처,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엄마는 그 사진들을 USB에 담아 책상 서랍에 넣어뒀다. 나는 그걸 몰래 봤다. 아빠가 서린의 허리를 감싸고 웃고 있는 사진.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나는 울었다. 엄마는 울지 않았다. 엄마는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이번엔 다른 사람이었다. 50대 남성 변호사. 이름은 박정우. 증거 확실하네요. 박정우는 USB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부인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정말 이혼하실 겁니까? 엄마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답했다. 네. 재산 분할만 받고 끝내실 생각이세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럼? 엄마는 조용히 말했다. 전부 다 빼앗고 싶어요. 박정우는 엄마를 빤히 보았다. 그러더니 웃었다. 재미있겠네요. 엄마는 계획을 세웠다. 정확히는 박정우와 강지훈 그리고 엄마의 오랜 친구 한 명이 함께 세웠다. 친구 이름은 수진. 45살. 회계사였다. 수진은 엄마에게 물었다. 정연아,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응. 후회 안 해?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이미 했어. 그 사람 믿었던 게 후회야.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엄마의 계획은 단순했다. 첫째, 아빠의 재산을 파악한다. 둘째, 아빠의 비리를 찾는다. 셋째, 서린을 무너뜨린다. 넷째, 아빠를 사회적으로 매장한다. 수지는 아빠의 재산을 추적했다. 통장,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까지. 강지우는 아빠의 동선을 추적했다.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에 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엄마는 서린을 관찰했다. 서린은 SNS를 좋아했다. 인스타그램에는 매일 사진이 올라왔다. 레스토랑, 와인, 명품 가방, 꽃다발. 엄마는 서린의 계정을 팔로우하지 않았다. 대신 가짜 계정을 만들어 지켜봤다. 어느 날 서린이 꽃다발 사진을 올렸다. 오늘도 누군가가 보내준 선물. 엄마는 그 사진을 보고 웃었다. 그 꽃다발은 엄마가 아빠에게 팔았던 거였다. 엄마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중얼거렸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수진이 결정적인 걸 찾았다. 정연아, 이거 봐. 수진은 노트북을 엄마 앞에 놓았다. 화면에는 아빠의 비자금 통장 내역이 떠 있었다. 민수가 회사 돈을 빼돌렸어. 2년 동안 약 3억. 엄마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어떻게 알았어? 회사 내부 고발자가 있어. 경리부 직원이 익명으로 제보했대. 증거는? 여기 다 있어. 거래 내역, 계좌 이체 기록, 가짜 계약서까지.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거면 충분해. 엄마는 마지막 준비를 했다. 어느 날 저녁 엄마는 나를 불렀다. 유나야. 응? 엄마가 곧 큰일 할 건데 놀라지 마. 무슨 일? 엄마는 내 손을 잡았다. 아빠한테 복수할 거야. 나는 엄마를 빤히 보았다. 엄마. 유나야, 엄마는 더 이상 당하고만 싶지 않아. 난 이제 싸울 거야. 엄마의 눈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20. 엄마는 먼저 서린을 무너뜨렸다. 방법은 간단했다. 서린의 상사에게 익명 제보를 한 것. 홍보팀장 서린이 부사장 민수와 불륜 관계이며 회사 자금 횡령에 공모하고 있습니다. 증거도 함께 보냈다. 호텔 출입 사진, 메시지 캡처, 비자금 거래 내역. 일주일 뒤 서린은 회사에서 해고됐다. 서린은 아빠에게 전화했다. 오빠, 나 잘렸어. 뭐? 회사에서 나 해고했어. 오빠 때문에. 무슨 소리야? 불륜이랑 횡령 증거가 회사에 넘어갔대. 오빠, 이거 정연이가 한 거지?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린은 울었다. 오빠가 나 지켜준다고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됐어? 서린아, 미안해. 내가 뭐라도 해볼게. 이미 늦었어.
난 끝났어. 전화가 끊겼다. 아빠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정연아, 내가 한 거야? 뭐? 서린이 회사에서 잘렸어. 내가 제보한 거지? 엄마는 조용히 웃었다. 응. 내가 했어. 미쳤어? 왜 그런 짓을 해? 왜긴. 당연하잖아. 내 남편 빼앗아간 여자인데. 정연아. 그리고 민수야, 이제 시작이야. 엄마는 전화를 끊었다. 엄마는 아빠의 횡령 증거를 검찰에 제보했다. 익명이 아니었다. 엄마 이름으로 제보했다. 일주일 뒤 아빠는 검찰에 소환됐다. 나는 뉴스에서 그 장면을 봤다. 태산종합건설 부사장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인 아빠의 모습이 나왔다. 나는 울었다. 엄마는 TV를 보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아빠는 회사에서 해고됐다.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이 시작됐다. 엄마는 이혼 조정 신청을 취하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모두 최대한 받아내겠다고 했다. 아빠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했다. 엄마는 거절했다. 재판까지 갈 거야. 재판은 6개월 동안 이어졌다. 엄마는 매번 법정에 나갔다. 나도 따라갔다. 아빠는 수척해져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은 헬쑥했다. 엄마는 아빠를 보지 않았다. 판사는 엄마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재산 분할 7대 3으로 엄마에게 유리. 위자료 1억 5천만 원. 양육비 매달 200만 원. 아빠는 항소했다. 엄마는 웃었다. 좋아. 끝까지 가자. 항소심도 엄마가 이겼다. 아빠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다. 재산은 대부분 엄마에게 넘어갔고 아빠는 오피스텔 하나와 작은 통장 하나만 남았다. 서리는 이미 떠났다. 아빠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다. 아빠는 혼자 남았다. 이혼이 확정된 날 엄마는 꽃집에서 장미를 다듬고 있었다. 나는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끝났어? 응. 끝났어. 기분이 어때?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작게 웃었다. 후련해. 그리고 슬퍼. 왜? 그래도 2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렇게 끝나니까. 나는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는 내 손을 꽉 쥐었다. 근데 유나야, 난 후회 안 해. 싸워서 이긴 거잖아. 응. 엄마가 이겼어.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1년이 지났다. 엄마는 꽃집을 확장했다. 가게 이름도 바꿨다. 정연의 새 정원. 손님들이 많아졌다. 웨딩 부케 주문도 늘었다. 엄마는 매일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저녁 8시에 닫았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다. 가끔 주말에 엄마 가게에 들렀다. 엄마는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웃음도 많아졌고 말도 많아졌다. 어느 날 나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행복해? 엄마는 물을 갈아주며 대답했다. 응. 행복해. 진짜? 응. 진짜. 나는 엄마를 안았다. 엄마도 나를 꽉 안아줬다. 아빠는 지방으로 내려갔다.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재취업은 불가능했다.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렸다고 들었다. 편의점이었던 것 같다. 나는 아빠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서리는 SNS를 지웠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느 봄날 나는 엄마 가게에서 꽃을 다듬고 있었다. 엄마가 내 옆에 앉았다. 유나야. 응? 엄마가 너한테 고마워. 왜? 내가 옆에 있어줘서. 엄마가 무너질 때 나는 엄마를 보았다. 엄마는 웃고 있었다. 엄마, 난 당연한 거 했어. 그래도 고마워. 나는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나도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꽃을 다듬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봄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이 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